근육이 노화와 함께 약해지는 원리. 노화로 근육이 약해지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이 1%씩 줄어듭니다. 근력은 3% 이상 떨어집니다.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즉, 근육이 약해지면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저축 통장과 같습니다. 젊을 때 차곡차곡 쌓아야 하고 나이가 들면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습관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연구도 같습니다. 고령 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근육은 곧 독립적인 생활 능력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넘어질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국 노인 환자의 많은 분들이 낙상 이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도 같은 말을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늦출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콩과 두부, 생선과 살코기. 이처럼 소화가 잘 되고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 잡힌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노화된 근육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하루 20분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근육은 훨씬 잘 유지됩니다. 연세대 스포츠의학연구소 연구에서도 이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근육은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챙기고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단백질 부족은 근육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호르몬, 효소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족해지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노인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보이는 증상은 피로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칩니다. 이는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감기에도 오래 고생하고 폐렴 같은 큰 질환으로 쉽게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고령 환자의 폐렴 사망률은 단백질 섭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부와 상처 회복에도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경우 대부분 단백질 부족이 원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도 단백질 보충을 받은 환자는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뇌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우울감이 심해지고 불안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마음을 지켜줍니다. 외국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합니다. 미국과 북유럽의 고령층은 단백질 보충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훨씬 활력이 있고 낙상률도 낮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적인 식습관 때문에 여전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밥만 먹으면 된다. 고기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밥 위주의 식사만 하면 단백질 부족이 더 심해집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근육 손실은 가속화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구체적으로 권장합니다. 하루 3끼에 반드시 단백질을 포함시키십시오.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에 근육을 깨우는 첫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지켜주는 기본 조건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먹고 씻을 수 있는 힘, 그 힘은 단백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바꿔야 합니다. 밥 위주의 식사에서 단백질 중심의 식사로 전환하십시오. 그것이 노화된 몸을 지키는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근육 건강의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다 같아 보이지만 몸에서 흡수되는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근육 유지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권장하는 것은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근육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3번은 생선을 드십시오. 이렇게 강조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노인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코기입니다. 닭가슴살이나 돼지 안심 같은 부드러운 살코기입니다. 붉은 고기도 필요하지만 지방이 많은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량의 살코기는 근육 합성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 환자에게 매일 살코기를 제공했을 때 근육량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단백질 비율이 높아야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이라면 두부와 콩은 꼭 챙겨야 할 식품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노인 단백질 공급의 30% 이상이 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연령대라도 근손실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느립니다.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흰자는 단백질의 표준이라 불립니다.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노인분들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노른자 섭취를 조절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유제품입니다. 우유, 그릭 요거트, 저지방 치즈 같은 식품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 줍니다. 근육뿐 아니라 뼈까지 강화시켜 줍니다. 이 5가지 식품은 노화 근육을 지키는 핵심 단백질 원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생선, 살코기, 콩, 달걀, 유제품 이 5가지를 매일 돌려가며 드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근육은 10년 전의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과 함께할 때 근육이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 운동이 있어야 근육으로 변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단백질만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단백질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6개월 후, 운동을 함께한 그룹은 근육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단백질만 먹은 그룹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백질은 에너지로 쓰이고 남는 것은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말합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운동과 함께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생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고령 환자에게 하루 15분 가벼운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막고 낙상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운동 직후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 음식을 드시면 근육 합성이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걷기 운동을 한 후 그릭 요거트나 두유를 한 컵 드시면 좋습니다. 닭가슴살이나 삶은 달걀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운동과 단백질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입니다. 운동 없는 단백질은 쓸모없고 단백질 없는 운동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지지 않습니다. 오직 관리해지는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70대, 80대에도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없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흡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열심히 드십니다. 하지만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근육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술이 문제입니다. 특히 소주나 맥주 같은 알코올은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간은 단백질 대사의 중심입니다. 간이 약해지면 단백질은 근육이 아닌 지방으로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음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아침마다 커피 2-3잔 또는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 이것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막아 근육 회복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야식 습관입니다. 늦은 밤 라면이나 과자,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이 우선적으로 흡수됩니다. 결국 단백질은 활용되지 못하고 혈당만 올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위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 흡수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부, 달걀, 흰자, 생선 같은 음식이 더 적합합니다. 서울대병원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은 충분히 먹지만 흡수는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원인은 위장 기능 저하와 잘못된 식습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도 문제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단백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흡수도 줄어듭니다. 운동은 단백질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는가보다 어떻게 흡수시키는가가 중요합니다. 적게 먹어도 잘 흡수되면 근육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많이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모두 허사가 됩니다. 같이 먹어야 힘이 됩니다. 단백질은 혼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양소와 함께해야 몸이 더 잘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뿐 아니라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햇볕을 쬐거나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 비타민 D를 같이 챙기면 근육이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등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은 운동 후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이 염증을 줄여야 단백질이 더 잘 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오메가3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B-니그와 B12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 흡수력이 떨어지므로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칼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칼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과 뼈가 동시에 튼튼해집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비타민 D, 칼슘을 같이 섭취한 노인 그룹은 6개월 후 근육량과 골밀도가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 물 한 컵을 꼭 함께 드십시오. 결국 근육은 단백질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영양소와 손을 잡아야 제대로 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식단에 작은 습관을 더하세요. 단백질은 한 번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 일정하게 들어와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릅니다. 하지만 아침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근육은 단백질을 소모합니다. 아침에 보충해 주어야 하루 종일 힘을 씁니다. 삶은 달걀 1개, 두유 1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심은 단백질과 채소의 균형입니다.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부담스럽습니다.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두부 반모, 생선구이 한 토막이 좋은 예입니다. 저녁은 가볍지만 단백질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화가 더뎌집니다. 그래서 지방은 줄이고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처럼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식도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자나 빵을 드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단백질 보충으로 바꾸면 근육 건강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릭 요거트, 치즈, 견과류가 좋은 선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진료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를 3kg 나눈 그룹이 한 번에 몰아먹는 그룹보다 근육량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박사님, 단백질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식사로 충분하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부족하다면 단백질 쉐이크는 좋은 보조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이 쌓일 때 근육은 노화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약이 아니라 식사입니다. 약처럼 가끔이 아니라 식사처럼 매일 드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근육은 금방 약해집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밴드를 당기거나 가벼운 아령을 드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자극을 받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근육량 증가 효과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근육은 낮이 아니라 밤에 회복되고 자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몸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십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와 함께 마음을 편안히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금주와 절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또한 간과 신장을 약하게 만들어 단백질 대사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이 지켜질 때 단백질이 비로소 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재료이고 운동, 수면, 마음 관리가 건물을 세우는 기술자입니다. 건물이 튼튼하려면 재료와 기술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결국 근육은 음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활 전체가 바뀌어야 비로소 젊은 시절의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단백질을 드셨다면 오늘 저녁에는 스트레칭이라도 꼭 하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근육을 지킵니다.